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30살 스트라이커의 속도인가요? 매우 수비진을 농락하는 손흥민의 치달 득점 장면,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프리미어 리그 25라운드,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는 단순한 리그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벼랑 끝에 선 두 팀의 생존 싸움이었고, 승리하면 단숨에 12위로 도약하지만 패배하면 또다시 강등권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 특히 토트넘은 지난 맨유 원정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패한다면 퇴보의 꼬리표를 피할 수 없었죠. 승리로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끝없는 추락을 향해 빠질 것인지 이 경기 한 판에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가장 경계하는 단 한 사람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동안 맨유를 상대로 손흥민은 수없이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맨유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포함한 4명의 맨유 수비를 양발 드리블 하나로 무너뜨렸던 순간 카세미로의 강한 수비 압박을 뚫고 완벽한 패스로 득점 기회를 창출해낸 장면?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 직접 득점을 터뜨렸던 그 장면은 아직까지 맨유 팬들에게는 악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기 전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맨유가 이기려면 반드시 손흥민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손흥민이 단순히 막으려 한다고 멈출 수 있는 선수였다면 그에게 월드 클래스란 칭호는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는 늘 막히면 뚫었고 잠기면 부숴버렸던 선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손흥민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을까요? 맨유는 경기 초반부터 5명의 두터운 수비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챔피언스 리그 3연패의 사나이 카세미루가 있었죠. 토트넘 공격수들은 그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막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만큼은 달랐는데요. 맨유 수비는 측면에서 손흥민의 돌파를 막지 못했고 위협적인 크로스를 연거푸 허용했습니다. 심지어 강한 압박 속에서도 손흥민은 여유로운 턴으로 볼을 지켜내며 맨유 수비를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공격뿐만 아니라 맨유의 숨통까지 조였습니다. 손흥민은 전방에서 쉼없이 뛰며 맨유의 빌드업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압박에 당황한 오나나의 롱패스는 그대로 벤 데이비스의 발 앞으로 향하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토트넘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오른쪽 측면, 벤탄쿠르가 박스 안에 자리 잡은 손흥민을 발견했던 것이죠. 이후 높이 떠오른 크로스가 손흥민을 향해 날아듭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공중에서 날아오는 볼을 그대로 왼발로 처리하며 강렬한 크로스를 시도한 것이었죠. 이 공은 수비수 몸에 맞고 굴절되며 벨이 발 앞에 떨어졌고 슈팅은 막혔지만 흘러나온 세컨볼을 메디슨이 놓치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하며 토트넘은 경기 시작 12분 만에 선제 골을 기록합니다. 이에 중계진들은 한 목소리로 손흥민의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득점의 시작은 손흥민의 성실한 전방 압박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오나나의 실수를 유도하며 토트넘에게 볼 소유권을 안긴 것도 손흥민이었고 크로스로 득점의 결정적 연결고리를 만든 것도 손흥민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지체 없이 왼발 크로스를 시도한 과감함이 결국 이번 득점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모두가 토트넘의 득점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만들어낸 이 기회는 완벽했으니까요. 직전 상황을 다시 보면 중원에서 메디슨의 패스가 뒷공간으로 정확히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공은 누구보다 빠르고 날카롭게 침투한 손흥민에게 향했죠. 이 순간 손흥민의 움직임은 교과서 그 자체였습니다. 완벽한 라인 브레이킹으로 인해 맨유 수비진은 오직 손흥민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는데요. 맨유 수비진은 손흥민의 슈팅과 패스 경로를 동시에 막으려 했지만 단 하나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은 주저없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마디슨을 향한 컷백 패스. 이 예측 불가능한 패스에 맨유 수비진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마디슨은 자유롭게 슈팅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슈팅은 아쉽게도 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진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한 번의 플레이로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맨유 수비진의 시선을 꿰뚫고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공간을 라인 브레이킹으로 찢어낸 뒤 마지막 순간 본인의 슈팅이 아닌 동료를 위한 컷백. 그 짧은 순간에 담긴 시야와 움직임, 그리고 판단력.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축구였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팀의 흐름을 바꿔 놓았는데요. 단순히 내려와 공간을 메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볼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역습의 선봉장이 되었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맨유의 중원 사령관 카세미로가 그를 막으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따라잡기엔 너무 늦은 상황. 순간적인 스피드와 방향 전환에 카세미로는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결국 카세미로는 반칙 외엔 손흥민을 멈출 방법이 없었고 뒤에서 들어온 위험한 백태클의 주심의 휘슬은 망설임 없이 울렸습니다. 카세미로가 경고를 받은 순간 이 경고는 단순한 카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맨유 수비의 중심이자 중원의 듬직한 방패였던 카세미로가 이제는 언제든 퇴장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경기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이 카드는 경기 흐름에 결정적이었습니다. 후반전, 손흥민이 코너킥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맨유 수비진의 표정이 달라졌는데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코너킥은 단순한 세트피스가 아니라 언제든 득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어진 코너킥, 손흥민의 발끝을 떠난 공은 예리한 궤적을 그리며 골문을 향해 빠르게 휘어 들어갔습니다. 키퍼 오나나가 반응하는 듯했지만 공은 간발의 차로 골대 위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단순한 슈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중계진들은 손흥민의 코너킥은 단순한 크로스가 아니다. 직접 골을 노릴 수 있다는 위협 자체가 맨유 수비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든다. 라며 사실 이 킥의 핵심은 궤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코너킥은 낙차가 크고 회전이 빨라 키퍼가 반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손흥민이 가진 또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도 손흥민이 느려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토트넘 진영에서 손흥민에게 패스가 향하는 순간 뒤에서 날아든 거친 태클. 하지만 손흥민은 그대로 피하며 공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스프린트. 맨유 수비진이 쫓아갔지만 점점 거리는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손흥민은 이미 전 후반 내내 쉴 틈 없이 전방 압박을 이어가며 체력을 상당히 소모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 손흥민의 치고 달리기는 맨유에게 여전히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도 손흥민은 언제든지 전력으로 질주할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이죠.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의 공격은 언제나 위협적이었습니다. 사이드에서 올라온 존슨의 크로스, 공은 모처럼 박스 안 손흥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순간 맨유 수비진 4명이 단 한 사람, 손흥민에게 몰리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여유로웠습니다. 곧바로 좋은 위치에 있던 마디슨에게 공을 내주는데요. 그러나 그의 슈팅은 너무 가볍게 키퍼에게 막히며 기회를 허무하게 놓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기 결과는 토트넘의 1대0 승리.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가 없음에도 7.8점의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67%의 높은 드리블 성공률과 경합 성공률, 그리고 무려 4차례나 되는 기회 창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흐름을 바꾸며 팀 전체를 이끈 손흥민의 영향력, 정말 대단한데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팬 손흥민 채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알찬 축구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